자,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 좀 갑자기 다루는 내용이 많아져요. 그래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을 지금 처음 듣는 거라면, 2차 방정식을 처음 여기서 접하는 거라면, 요것만 잘 들으셔도, 웬만한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 동영상 제목이기도 하지만 2차 방정식은 무조건 풀려요. 2차 방정식은 복소수 단위에서 무조건 풀리는 방정식이고, 무조건 풀리는데 공헌하는 공식이 이제 근해 공식이죠. 그 연예인들이 어디 뭐 예능 같은 데 나와가지고 너 공부 잘하냐 못하냐를 판가름하는 공식이기도 하죠. 모르면 약간 바보 취급받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고, 일단은 인수분해의 관점에서 본다면 2차 방정식이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치죠.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알파와 베타인 거야.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인수분해의 관점입니다. 근데 꼭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이제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한 번만 딱 들어도 돼요. 그 이후로는 별로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무조건 풀린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문자로도 풀려야겠지. 자, 2차 방정식의 이 부분을 이용해서 뭘 만드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한 다음에, 나는 금방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눈으로도 좀 따라오기 힘드니까 이렇게 좀 차근차근 갈게요. 이렇게 해서 a분의 bx를 만들면 여기에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얘 절반에 대한 제곱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얘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공연이 갑자기 생긴 거잖아. 그쵸? 그럼 얘를 정리하면 4a 제곱분의 ba 제곱이고 밖에 a를 곱해서 나오면 이렇게 돼서 얘를 빼줘야 돼요. 바깥에서. 그쵸? 는 0.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요 2차 방정, 완전 제곱식을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빼기 4a분의, 이거 통분시켜 버립시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우변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은 위를 좀 지웁시다. 쭉 지우고 쟤를 우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를 양변에 나눕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a 제곱이 되죠. 그러고 얘 루트를 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얘를 이제 넘깁니다. 최종적으로. 그럼 x는 하고 정리가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근해 공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거예요. 근해 공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통한 풀이는 무조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고,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정리해 놓은 게 근해 공식이더라. 이렇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근해 공식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인수분해의 관점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만약에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치면은 이 방정식의 근인 알파와 베타가 2차 방정식의 형태, 일반형의 형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냐면 이렇게 썼다라고 쳤을 때 요걸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는 요 자리에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자리에는 근의 합이 오고 이 자리에는 근의 곱이 오게 되어 있다.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있는 2차 방정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즉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알파와 베타의 곱은 a분의 c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것도 당연히 외워두셔야겠죠. 자, 그리고 판별식. 자, 판별식이라는 걸 뭘 판별하는 거냐면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건데 2차 방정식은 근의 개수가 총 2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개, 1개, 얘는 중근이죠. 그리고 0개, 근이 없다, 해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3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2차 방정식에서는 개수만을 보고도 이 방정식에 근이 존재하는지 2개 존재하는지 하나 존재하는지 혹은 근이 없는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통해서 구별을 할 수 있냐면 자, 2차 방정식은 항상 근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치? 아니 그럼 근이 계속 2개 나오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냐면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자, 요 자리가 그대로 양수면은 그냥 루트가 살아있으면서 근이 2개가 나옵니다. 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초과면 0보다 크면 근이 2개가 유지가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죠. 근데 만약에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숫자가 0이 돼버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무력화되면서 근이 마이너스 2a분의 b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때 근을 중근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당연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을 때, 0 미만일 때 이때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아까 다뤘던 것처럼 허수죠. 허수. 그쵸? 실수 범위에서 다루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숫자란 말이야. 그래서 실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근이 없다. 그쵸?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은 무조건 풀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 무조건 풀린다라는 근거는 완전제곱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제곱식을 통한 풀이에서 근의 공식이 나온 거고 이 근의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또 판별식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관계만 잘 알고 계시고 뭐 만들 줄 안다든지 뭐 그런 것도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공식만 잘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로 2차 방정식 자체 단원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때는 주로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많이 건드리고 판별식 많이 건드리죠. 그렇죠? 그리고 2차 방정식이 자체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수능에서 녹아 들어간 상태에서 출제가 된다든지 즉 간접 출제 범위로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걸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 다룰 수 인수분해 시킬 수도 있고 근의 공식 쓰라고 시킬 수도 있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아니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판별식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다 챙겨가셔야 돼요. 다. 그래서 뭐 정작 다루고자 하는 내용 자체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만큼 중요하다. 잘 봐야 된다.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를 봐보면 얘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먼저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얘는 2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2분의 3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통분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얘는 2분의 3분의 2니까 3분의 4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번분수 나왔네요. 그쵸? 번분수는 D, C 이렇게 한다면 요 안쪽에 있는 것끼리 곱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것끼리 곱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분자로 올라가요. 이렇게 이제 번분수는 해결해 주시면 되고 갑자기 보여서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중근을 갖도록 해달래요. 반갑네요. 그쵸? 뭐 쓰면 돼? 판별식 쓰면 돼요.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우리 잘 모르니까 일단 쓰고 합시다. b면은 k죠. 그쵸?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k 제곱하면 k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 a는 1인 것 같고요. c는 k 플러스 3입니다. 자, 얘가 0이 돼야 된대요. 그럼 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0이 돼야 되네요. 자, 그러면은 k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쵸? 자, k 값이 두 개가 나오네. 자,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이제 근을 한번 찾아봅시다. k가 만약 마이너스 2일 때는 중근이 얼마가 나오는지, 6일 때는 중근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k 자리에 마이너스 2와 6을 직접 집어 넣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혹은 이제 완전 제곱식의 변형을 통해서 k 값을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 이 부분이 0이 될 때 이제 중근이 나오기 때문에 근은 항상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근은. 그래서 이거를 좀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항상 b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k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b면은 마이너스 k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2분의 k가 된다는 소리고, 그렇다면 이때 그는 마이너스 1이다. 이때 그는 3이다. 이렇게 바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문제풀이의 속도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워낙 너무 쉬워서 너무 쉬운 부분이라서 뭐 그렇게 속도 차이가 크게 나진 않겠지만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속도 차이의 시작은 이런 데서부터 나는 겁니다. 최대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자주 하셔야 돼요. 내가 알려주는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적용해봐야 되고, 그렇죠? 자,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여라.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개수에 미지수가 있어. 그러니까 모르는 숫자가 있어. 정확하게 문자죠, 문자. 문자가 있어. 이거 어떻게 판별해?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한번 정리해보자.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b자리에 지금 2a가 있죠. 그럼 4a 제곱 이렇게 씁니다. 빼기 4. a는 1인 것 같고요. c는 2a 마이너스 3이래요.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8a 플러스 12 이렇게 정리가 되네. 4를 좀 묶어버릴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자, 얘의 근을 판별하래. 그러니까 얘가 지금 판별식이죠. 판별식을 정리한 게 얘인데, 근을 판별하라는 얘기는 판별식의 부호를 결정하라는 얘기고, 얘를 봤을 때 얘는 양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바로 안 떠오르면 아직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완전제곱식의 형태가. 자, 얘를 딱 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a-1의 제곱 형태니까 내가 여기에서 1을 하나 빌려주고 나는 2가 되면 되겠다. 그러면은 a-1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자, 얘가 0 이상인 숫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0 초과겠죠. 그쵸? 얘가 0이라 하더라도 2가 더해지고 4가 곱해지면 0보다 큰 숫자가 되니까 당연히 얘는 0 초과가 됩니다. 그러면 답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마지막 7번. 두근의 합은 4, 두근의 곱은 8. 바로 정리할 수 있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쭉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이거 뭐야? 곱셈 정리 써달라는 거네. 그쵸? 예, 곱셈 정리 우리 처음에 배웠었죠? 그거 활용해서 답 한번 찾아보세요. 답은 68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직접 계산해 보시고 계산을 했는데 답이 틀리고 다시 봤는데도 계속 모르겠다. 반드시 질문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됐죠? 2차 방정식은 여기까지 할게요.